수학적 기납법은 살짝 그 명제 가정과 결론을 잘 활용하는데, 그 아까 말한 대로 도미노 같은 겁니다. 우리 핵심은 이거예요. 체인 리액션. 얘를 넘어뜨려. 그러면 나머지가 계속 연쇄 반응으로 모든 애들을 잡아뜨릴 수 있기를 원한단 말이지. 그지?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얘가 이런 건데, 약간 통계랑도 비슷한 건데,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산 뭐 생선을 우리나라 수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초반에 그거 막 그때 막 그 수산물 검역 심할 때 일본에서 수입된 생선이 있어요. 한 100마리가 있어. 초반에 아주 심할 땐 야 100마리 다 갖고 와. 그 다 세슘 농도 측정하는 뭐 기계로 막 다 측정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다 안전하군. 가서 파세요.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근데 수입량이 한 40마리로 늘었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조금 쓱 줄어든 것 같아. 다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뭔 짓을 해요? 뭔 짓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행동을 해요? 일부만 확인하는 거야. 이게 10,000마리면 한 10마리씩 10마리씩 묶어서 1000박스가 있는데 그 중에 5박스만 갖고 오세요. 5박스 딱 갖다 놓고 그 5박스를 까서 그 안에 있는 10마리 중 1마리씩만 또 꺼내서 걔네들만 검사를 하는 거야. 랜덤으로 5박스. 그 안에 있는 1마리. 그러면 이거 전체 인정. 오케이? 보통 이런 시스템이야. 대부분. 확률상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수학적 귀납법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어. 오케이? 근데 맨날 된대. 맨날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쓰는 원리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도미노가 쭉 있다고 치면 야, 첫 번째 건 우선 넘어가냐? 처음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첫 번째 건 넘어가니?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자. 처음이 넘어가는지 확인해. 넘어가는 거 내가 확인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아까 검역하는 것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야, 랜덤으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내가 랜덤으로 k번째 거를 선택했어. 얘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자. 넘어간다니까 내가 확실히 걔 넘어뜨려 줄게. k번째를. 그러면 도미노니까 k번째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누구도 넘어가야 돼? k 플러스 1번째에 있는 애도 같이 넘어가야 되겠지. 이웃에 있는 바로 다음 놈도 성립하는 걸 보는 거야. 이게 넘어간다라고 가정하자. 넘어간다니까 내가 해줄게. 그러면 너가 뭘 확인해줘? 이때 n이 몇일 때도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뭐하자? 보이자. 너네가 증명해줘 이거야. 야, 내가 우리 범죄 영화 그런 거 있잖아. 야, 내가 10시 정각에 불 끈다. 진짜 확실해? 아이, 꺼지는 거 확실하게 해줄게. 내가 확실히 꺼준다니까? 그러면 너는 몰래 침투해서 다이아 훔쳐오는 거야. 맨날 이러잖아. 그러다가 불 안 꺼줘갖고 야, 약속한 데가 3초밖에 안 남았는데 2초밖에 안 남았는데 1초밖에 안 남았는데 불 안 꺼주고 우리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쪽에서 막 싸우다가 간신히 하면서 불 꺼주고, 그럼 여기 이제 막 들어가서 보수 훔쳐 나오고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지. 이가 내가 되게 해준다니까? 그럼 넌 이걸 수행해. 보여줘. 그러면 그게 됐다면 무슨 일이 되죠? 분명히 내가 첫 번째 된다고 했지. 첫 번째 됐지. 그럼 뭐가 돼? 두 번째가 돼. 두 번째가 된다 했지? 그럼 뭐가 돼? 세 번째가 돼. 세 번째가 되면 네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면 다섯 번째가 되고, 다섯 번째가 되면 여섯 번째가 된다는 거잖아. 얘가 되면 얘가 되니? 얘가 되면 얘가 된다니까? 네가 불 꺼주면 내가 훔칠 수 있다니까? 내가 1, 첫 번째 불 껐음. 그럼 2는 되는 거임? 돼. 두 번째 불 껐음. 세 번째 거 되니? 그럼 이제부터 끝나 안 끝나? 계속 도움을 받아서
다음 거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어떤 명제를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거기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 너네한테 주어지는 뭐 있을 거 아니야, 명제가. 그때 보통 등식을 주거나 부등식을 줘요.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그걸 하나씩 딱 두 문제만 풀어보고 끝내볼게요. 자, 그게 책에 어디 있을까? 자, 몇 쪽이냐? 가볍게 있죠? 뭐로 해볼까? 124쪽. 지금 124쪽 하는 중입니다. 필수 예제 4-1, 4-2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뭐로 할까? 4-1? 자, 이거 우리가 이미 아는 건데. 이거 뭐죠? 이게 시그마 K 제곱 공식이었지? 맞죠? 수요일 날 했던 거. 맞죠? 그거를 선생님이 증명할 때 뭐로 했어? 다항식 해갖고 연제법 해갖고 쫙 쓴 다음에 이쪽 다 더하고 이쪽 다 더하고 막 그런 식으로 증명했었잖아. 그지? 근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대. 맞다는 거야. 사실 이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걸 알고선 출발하는 거야. 누가 와서 주장하는 거지. 야, 맞아. 레알? 보여봐. 이렇게 된 거지. 이걸 알고 우리가 했던 건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거였고요. 지금은 이미 누가 와서 주장한 거지. 증명해봐. 진짜 맞다고? 그러면 직접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해보자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일 때 그럼 좌변은 가끔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최소한 좌변이 3제곱까지는 있는 거니까 n이 4 이상인 거 아닌가요? 이러는데 아니고요. 그냥 1의 제곱부터 네가 원하는 수까지의 제곱들을 더하는 건데 n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1의 제곱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은 1의 제곱이니까 1. 그때 우변은 n에다 1 넣기로 한 거니까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1.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졌죠? 이므로 n이 1일 때 성립합니다. 우선 첫 번째 도미노 넘어가는 거 확인했음. 자, 이제 두 번째. 야, 네가 저기 전등불 끄면 내가 실행한다잉? 그 전등불이 뭐예요?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가정하면 n에다 k 넣으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k제곱은 6분의 k 플러스 1 이 성립한다. 자, 이걸 너네한테 준 힌트인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의 목적이 뭐죠? 아까 말했잖아. m이 k일 때 성립하면 너 되길 원해 이거잖아? 뭐가 되길 원해? n이 k 플러스 1 다음 번째 도미노도 야 내가 k번째 도미노 확실히 넘겨줄게. 그럼 너는 그 다음번 도미노가 넘어갈 수 있게끔 위치를 잘 조정해. 자, 그 말은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해요. 이거 맞냐? 한글로 쓸 거거든. 내가 원하는 거 뭐야? n이 k 플러스 1인 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해서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제곱과 6분의 k 자리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1이니까 2k 플러스 몇이 되지? 3. 요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니? 이거야. 오케이?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어? 이거예요. 저게 되면 이거 됨?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맞아요? 얘네다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 거 확인해줘. 근데 인정할게. 자,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등식의 성질 정도 수준이야. 자, 좌변을 관찰해보면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건 1의 제곱부터 k제곱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이야. 좌변에 뭐가 추가됐죠? 없다가 생긴 거. k 플러스 1의 제곱이 생겼지. 등식에서 좌변에 뭔가가 더해지면 공평하게 어떻게 해야 돼? 우변에도 더해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거야. 너네한테 이 재료를 가지고 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니까. 저 결과로 가기 위해 채우는 거예요.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k제곱에 추가로 제곱은 원래 우변에 써있던 거에 더하기 뭐가 돼요? 좌변에 이걸 추가로 더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생겼잖아. 좌변은 건드릴 거 없어. 내가 원하는 결과물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우리는 뭐만 원하면 돼? 이 우변에 생긴 식이 혹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의 우변하고 똑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기본적으로 통분하고 뭐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 해보고 이런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변만 보면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하고 더하기 통분하면 뭐가 돼? 6배의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통분해서 합쳐주면. 그럼 했더니 요 앞에 있는 항에 k 플러스 1 뒤에도 k 플러스 1 공통이죠? 그러면 k 플러스 1로 묶으면 k 2k 플러스 1 6배의 k 플러스 1 이렇게 돼. 짜잘한 공식은 딴 데서 해서 메꿔봅시다. 자, 여기 전개해보면 2k 제곱 플러스 k 6k 플러스 6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 인수분해 2, 1 2, 3 3, 2 이렇게. 그럼 4 더하기 3은 7이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6분의 k 플러스 1 하고 요놈 때문에 k 플러스 2 하고 요놈 때문에 2k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가 되지? 맞죠? 얘가 뭐가 됐어요? 얘가 됐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우변이랑 어때? 똑같네. 맞아요? 맞아? 그럼 무슨 일이 된 거야? 내가 한 일은 뭐야? 야, 네가 이게 성립한다고? 그러면 양변에 등식이니까 내가 똑같은 거 더해줘도 상관없겠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줘 볼게. 그랬더니 이런 식과 우변은 이렇게 됐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쓰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이 성립한다. 이것은 n이 몇일 때와 똑같은 식이다? 이 식은 n에다 뭐 넣었을 때랑 똑같은 식이다?
이 식은 처음에 주어진 식에 n자리에다가 뭘 대입한 것과 똑같은 식이다? k 플러스 1. 얘네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있지? 그거라고 계속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었다니까? 내가 k일 때, n이 k일 때 식이 성립하면 머릿속에 이미 결론을 만들고 싶어서 끼워 맞춰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만들었더니 진짜 맞아. 야, 내가 만들어낸 식 봤거든.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서 여기 좌변은 건드릴 필요도 없었고 우변은 통분해서 모아놨더니 인수분해했더니 어라? 야, 이거 완벽하게 좌변과 우변이 주어진 관계식이 n이 k 플러스 1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의 식하고 똑같네. n이 k 플러스 1 이것은 1대이다. 그러므로 뭐가 돼? 그러므로 아까 말했잖아. 체인 리액션. 야, 1일 때 성립하니? 네. 그러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k에다 1 넣어. 1 된다며. 그럼 2가 되겠네. 2 됐어? 그럼 2 넣어. 그럼 3 되겠네. 3 넣어. 그럼 4도 되겠네. 그럼 뭐야? 맨날? 되겠네. 이제 무한동력 된 거야. 지가 알아서 따르르르 넘긴다고. 내가 맨날 따라다니면서 동료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것만 탁 넘어뜨리면 알아서 뒤에 것들이 쪼르르르 하고 돌아가고 있다고. 넘어가고 있다고. 됐네. 맞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다 이제 주제를 쓰는 거지.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주어진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리고 매화고는 조심하세요. 너네는 서술형이 있던 거 내는 거 좋아하니까 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매화고가 이러고 있으면 소리고 이런 거 안 내. 소리고는 이런 문제 안 냅니다. 절대. 서술형에 이런 거 증명하세요. 차라리 수행 볼 때는 모를까? 학교 시험에 안 내는데 니네는 내가 낸 거 본 적 있어. 꽤 옛날이긴 한데 실제로 냈고요. 요번 1학기 거 꼬라지 보니까 니네 학교는 희한한 쪽으로 사람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과정 잘 기억해주세요. 그럼 너네는 이게 안 나오냐? 나오죠. 뭘로 나와? 중간에 네모 채우기. 네모 채우기. 중간에 구멍 뻥뻥뻥 뚫은 거 있지? 가, 나, 식 찾아서 가식에 2 대입하고 나식에 3 대입하고 해서 다 더하면 몇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죠? 무조건 그 문제로 나올 거고요. 증명하는 문제로는 나올 확률이 좀 낮긴 합니다. 너네한테. 오케이? 자, 그러면 부등식 하나가 있는데 부등식은 원리만 살짝 알려줄게. 하는 구조는 똑같아. 달라질 거 없어. 자, 좀 전에 등식은 뭐였어? 아, 왜 이래? 요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이 들어갈 때를 만들기로 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어. 근데 얘가 내가 원하는 뭐가 돼? k 플러스 1을 n에다가 대입했을 때의 식하고 얘가 뭐랑 똑같길 원해? 나는 원해요. 뭐랑 똑같길 원해? 6분의 이게 되길 원해. 얘가 얘이길 원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찾았어 우리가? 뭐 통분해서 했더니 인수분해 했더니 그냥 나와. 원래 같은 놈이었네. 보였지? 이렇게 끝났단 말이지. 자, 부등식은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떠. 응? 그러면 여기 더했지. 그럼 얘가 우리가 원하는 얘가 됐으면 좋겠어. 맞지? 그렇게 되면 좋은데 보통 그렇게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라고 말하면 안 하다 되니까 문제 하나 풀게. 빨리 푸는 게 낫지. 자. 5-2번 볼게요. 125쪽에 5-2번. 요거 풀고 마무리할게. 자, 자세히는 안 쓸 거고 흐름만 보여줄게요. 자, 부등식이
좋네. 이 문제 좋네. 우리 윤서를 위한 문제네. 우리 윤서를 위한 문제다. 얘가 성립함을 보여달래. 그럼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니? 그럼 여기 첫 번째 수만 쓰라는 거니까 좌변은 1인 거고요. 우변은 여기다 1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2, 1. 그치? 그래서 성립해 안 해? 안 해. 근데 문제에서 n에다가 1부터 들어가고 안 돼 있지. 그래서 n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 n이 2 이상일 때만 이게 먹힘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최초의 n은 누구부터 출발해야 돼? 2부터 출발하는 거지. n이 2면 여긴 2분의 1까지 더하는 거고 여기다는 2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비교해보면 얘는 2분의 3이고 얘는 3분의 4인데 누가 더 커? 2분의 3이 더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성립한다. 오케이. 좋아. 첫 번째 도미노 넘어갔음.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너네한테 힌트 준다고 이거 맞다고 이거지. 맞다고. 뭐가? 1 더하기 2. 얘가 누구보다? 얘보다 커! 큰 거 맞다고. 맞아. 이건 확실히 커. 그럼 이걸 가지고 너네 보고 해달라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거 뭐예요? 원하는 결론이 뭐예요? 이런 결론이 나길 원하는 거야. 적어줄게. 이게 된다는 걸 좀 보여줄래? 이거야. 저게 됨? 이것도 됨? 말 이해돼서? 저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되면 됨. 너네 그런 거 한다면 하면 하지. 가면 가지. 그거 아니야? 줄임말? 누구 MZ세대 아니가? 자, 저게 됨? 이것도 됨.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부등식이니까 양변에 양수들이든 음수들이든 더해주거나 빼줘도 부등 방향 안 바뀌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난 이미 상상하고 있으니까 난 양변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주고 싶어. 그래서 양변에 더함.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아까 등식이었으면 뭐야? 얘랑 뭐 하길? 똑같길 바라는 거지. 그럼 되는 거 아니? 이거였단 말이지. 근데 공학교도 이미 통분돼 있죠. 그러면 2k 플러스 1이 되지 분자가. 얘는 k 플러스 2고요. 분모가 다르고. 둘이 같아 보여? 누가 봐도? 같아 보이지 않지? 생긴 게. 그치? 여기서 어떡할 거냐? 이제 이거 쓰는 거야. 자, 얘가 A식이야. 얘가 B식이야. A식이 B식보다 큰 건 확실하지. 이건 확실하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요게 무슨 식이야? A식이지. A 똑같잖아. 얘는 새로운 식이니까 C식이지. 맞죠? 난 이걸 원해.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A가 B보다 크다는 건 알아. 근데 나는 A가 C보다 큰 걸 원한다니까? 그러면 B랑 C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나올까? 나는 A가 C보다 크다는 걸 밝히고 싶은데 내가 아는 건 A가 B보다 크다는 것밖에 몰라. 아씨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제일 좋은 거지. A가 B보다 큰 건 맞지? 그지? 그럼 B 및 C인 걸 보여버리는 거지. B 및 C야. B 밑에 C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C보다 어떻겠어? 당연히 크지. 야, 씨, B보다 작은 놈. 야, 너 좀 그런 거지. 카트라이더 하는데, 야, 윤서 이기고 와. 야, 씨, 윤서도 못 이기면 나한테 도전할 자격도 없지. 어? 야, 윤mit, 미나? 에휴. 선생님한테 도전을 선고하면, 에휴, 미나부터, 윤서부터 이기고 와. 이런 거야. 야, C, B부터 이기고 와. 그러면 나랑 뭐 좀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데, B한테도 쳐? 넌 나한테 무조건 지지. 빨리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건 뭐 보여주는데? 얘랑만 뭐 해주는데? 크기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얘가 더 이겼다 그러면 뭐가 돼? 무조건 이게 되는 거지. 야, B미 C인데 A한테 무조건 지지. 성립되는 거지. 그럼 이해됐나요? 그래서 부등식이 조금 더 짜증나요. 등식은 바꾼 놈이 얘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부등식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서 싸움을 붙인단 말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B 일로 와. C 일로 와. 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어저께 배웠죠? 어떻게 비교하죠? 두 식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뭘로 비교해? 어떻게 확인하기로 했어? A식과 B식. 어저께 절대부등식 하면서 나왔었잖아. 두 식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 중에 열에 9번 하는 거. 뭐라고요? 아니요,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 음수일 때야.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두 식의 크기 비교를 하는 제일 쉬운 첫 번째 방법. 그래, 두 식을 빼서 0보다 크면 앞식이 큰 거고, 0이 나오면 둘이 같은 거고, 0보다 작은 결과물이 나오면 뒷식이 큰 거야. 이런다고 그랬잖아. 그거 쓰는 거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에? 아, 2. 이렇게. 자, 그러면 둘이 빼! 이 결과물이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찾아야 되거든? 맞니? 맞니? 그럼 뭐 해야 돼? 통분하면 되지 뭐. 통분. 얘한테는 얘를 곱해주는 거니까 빼기. 얘한테는 얘를 곱해주는 거니까. 아, 요거 2는 묶어놔도 상관없죠? 정리하기 편하게. 그럼 얘는 앞에 거 전개 5K 빼기 뒤에 거 전개 X제곱에 2X 이렇게 되지? 2 소리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K에서 2K 아유 왜 K야 얘들 K인데 왜 X가 없어? 2K제곱 빼기 2K제곱이니까 사라지고요. 5K에서 4K를 빼니까 K 2 빼기 2는 사라지지. 자, 근데 우리가 집어넣는 K는 기본적으로 뭐? 아까 미지수에는 2 이상만 넣기로 했었지. 맞죠? 2 이상의 자연수에서 이랬었으니까 이 등식은 2보다 큰 애들 2 이상 넣으면 양수, 얘도 양수. 무조건 0보다 어때? 크지? 그러니까 아까 뭐 B식하고 C식하고 비교했을 때 0보다 크니까 앞에 식이 큰 거 맞지? 에이, B 및 C 맞네. 야, B한테도 지는 C 그럼 당연히 A한테도 지겠죠? 그래서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을 한다. 부등식이 좀 더 짜증납니다. 이 원리로 증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로만 얘기해보자면 뭐예요? 매화고는 증명 연습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전체 풀로 적는 연습해야 된다. 문장 구조 전체를. 답안지나 여기 풀이과정 써있는 걸 한 꾸준히 심심할 때마다 적어봐라. 그 다음에 소래고는 식은 훨씬 더 복잡한 거고 대신 네모칸 채우는 문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특징 고난도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지만 중난이도까지는 위아래 식들 관계만 잘 봐도 보인다. 그냥 바뀐 게 보여. 여기 있던 게 왜 여기는 없어졌지? 없던 게 생겼네? 그 관계만 해도 웬만하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쫄지 마라. 어쨌든 이렇게 하면 자 처음부터 출발을 했던 지수함수 지수법부터 지수
지수함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일반 각을 배웠던 각. 이제 30도? 두 바퀴 돌아서 30도. 뭐 이런 거 했었지. 그 다음에 호도법. 야,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60분법 도만 있는 게 아니라 라디안이라는 것도 있어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걸 확장해서 이제 뭐 y좌표만 관찰하는 사인 함수, x좌표만 관찰하는 코사인 함수, 회전하는 동경을 직선으로 보고 그 직선의 기울기를 관찰하는 탄젠트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푸는 짜잘한 응용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수열로 넘어와서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임의의 항으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 수열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빨리 찾는 공식을 공부했어. 그것들이 다양한 수열이, 세상엔 정말 다양한 수열이 있는데 그 중에 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몇몇 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소개한 게 시그마 공식이었어. 그리고 아까 했던 쭉쭉쭉쭉 와서 마지막으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어떤 명제를, 공식을 증명하는데 그래프로도 증명해보는 것도 있었고 우리 저번에 퍼포스의 중선정리는 좌표평면에서 공식 좌변 우변 같아지는 거 증명했었잖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쌤이 루트 2가 왜 무리수인지 증명하는 귀류법. 너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 아님? 유리수라고 생각하고 논리를 전개했더니 응? 말이 안 되네? 아, 유리수라고 해서 틀린 거구나? 오케이, 그럼 넌 무리수야. 이쪽으로 넘어가는 귀류법도 존재했었고요. 오케이? 이렇게 쪼르륵 되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 짓자면 그런 걸 왜 한다? 어제 미적분 특강 들었다는 분이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시그마도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 아까? 어제 한 게 뭐였어? 시그마 왜 배웠겠어? n개의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합한다. 근데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전부 다 뭐였어? 규칙적으로 변했잖아. 세로의 길이가. 그래서 시그마를 이용했단 말이지. 그래서 더했어. 빠르게. 더하고 났더니 사실 그 n이 몇 개였어? 무한히 많았어. 그래서 극한 개념이 들어갔단 말이지. 그치? 그직한 순간 배우는 이유가 이런 거지. 자, 똑똑한 근로자가 됩시다. 이 교과 과정 만들어진 이유는 양질의 노동력을 노동력을 생산되기 위한 너네들은 재반 교육을 받았은 거니까 양질의 노동자가 되길 바랍니다.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더 뛰어나서 고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했어. 이거로 여름방학 특강 끝났네. 와. 다음 주 1시 40분에 영화 시작하는 거니까 학원에 1시까지 오는 거로 할까요? 1시까지 학원에 옵시다.